사람들은 왜 멍때리기를 할까? 멍때리기 대회의 공식 명칭은 Space Out Competition, Space Out Competition. 이 독한 대회는 2014년 한국의 설치미술가 웁스 양의 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치 있는 행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였죠.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첫 대회는 누가 더 잘 노나가 아닌 누가 더 아무것도 안 하나를 겨루는 생경한 풍경을 연출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이 작은 움직임은 순식간에 글로벌 트렌드로 번졌습니다. 홍콩, 대만, 네덜란드 등 세계 지역 예선이 열릴 만큼 열기가 뜨거웠죠. 대회 방식은 간단합니다. 90분 동안 어떤 말도 행동도 하지 않고 오직 멍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심박수 체크를 통해 평정심을 유지하는지 측정하고 관객들의 투표를 합산해 우승자를 가립니다. 이는 단순한 유의를 넘어 현대인의 뇌에 휴식을 선물하자는 공익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대회가 거듭될수록 참가자의 사연은 다양해졌습니다. 취업준비생부터 과로의 시도 때도 없이 노출된 직장인, 육아에 지친 부모까지 그들이 대치동 학원가나 한강변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은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쉼없이 달려왔는지를 방증합니다. 멍때리기 대회는 이제 하나의 축제를 넘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를 선언하는 시대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불멍, 물멍, 숨멍. 최근 우리 삶 속에 멍이라는 글자가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장작 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생산성을 최고의 가치로 치던 시대에서 이제는 의도적으로 뇌를 비우는 시간이 진정한 사치이자 휴식이 된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왜 멍때리기에 열광하는지, 그 과학적 근거와 효과적인 방법, 그리고 이색적인 기록들을 심층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을 때 우리 뇌는 정말 멈춰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뇌, 과학에 따르면 멍을 때릴 때 우리 뇌의 특정 부위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N가 활성화됩니다. 이는 마치 컴퓨터를 재부팅하거나 하드디스크를 정리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정보를 정리하고 자아를 성찰하며 창의적인 영감을 떠올리는 준비를 하는 것이죠. 즉, 멍때리기는 뇌가 가장 활발하게 자신을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SNS는 잠시도 뇌를 가만히 두지 않죠. 끊임없는 자극은 뇌의 전두엽을 지치게 하고 이는 의사결정 능력 저하나 감정 조절 장애로 이어집니다. 뇌의 피로가 한계치에 다다랐을 때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셧다운을 원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멍때리기에 대한 갈망으로 나타납니다. 멍때리기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휴식 버튼입니다. 사람들이 유독 장작불을 바라보는 불멍에 열광하는 데는 진화론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원시 시대부터 불은 추위와 맹수로부터 인간을 보호해주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타오르는 불꽃의 불규칙한 움직임과 타닥 소리는 인류의 DNA 속에 이제는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불멍을 할 때 혈압이 낮아지고 심박수가 안정되는 현상은 수만 년 전부터 내려온 생존 본능의 평온함이 재현되는 순간입니다. 바다의 파도나 강물의 흐름을 보는 물멍은 시각적 최면 효과를 줍니다. 일정한 듯 하면서도 미세하게 변하는 물결의 움직임은 뇌파를 알파파 상태로 유도합니다. 알파파는 명상할 때 나타나는 안정된 뇌파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끝없는 수평선을 바라보는 행위는 시각적 개방감을 극대화해 좁은 사무실이나 모니터에 갇혀있던 우리의 시야와 마음을
시원하게 해방해 줍니다. 멍 때리기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시선은 약 2-3m 앞에 한 점을 힘을 뺀 채 응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을 완전히 감는 것보다 반쯤 뜨고 시야를 흐릿하게 만드는 것이 시각적 자극을 최소화하면서도 잠에 빠지지 않는 비결입니다. 주변의 소음을 차단하기 어렵다면 백색색 소음이나 잔잔한 자연의 소리를 배경으로 깔아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호흡은 천천히 그리고 깊게 복식 호흡을 유도합니다. 들숨보다 날숨을 길게 가져갈 때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몸의 긴장이 풀립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언가 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는 것입니다. 잡생각이 떠오르면 억지로 미뤄려 하지 말고 흐르는 구름을 보듯 그냥 흘량 보내세요. 마음속의 소음을 관찰자로 바라보는 연습. 그것이 멍 때리기를 고차원적인 명상으로 바꾸는 핵심입니다. 멍 때리기 대회의 특별한 크러쉬. 멍 때리기 대회의 역사에서 가장 화제가 된 인물은 단연 가수 크러쉬입니다. 2016년 대회에 참가한 그는 쟁쟁한 일반인들을 물리치고 당당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앨범 준비로 지친 뇌를 쉬게 하고 싶어 나왔다는 그는 대회 내내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완벽한 표정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았죠. 유명 연예인의 우승은 멍 때리기는 누구나 필요한 현대인의 보약이라는 사실을 대중에게 각인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크러쉬 외에도 독특한 이력을 가진 우승자들이 많습니다.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던 여중생,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던 현직 경찰관, 심지어는 외국인 참가자까지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일상에서 엄청난 집중을 강요받던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가장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이 가장 완벽하게 멍을 때릴 수 있다는 사실은 비움이 곧 채움을 위한 준비라는 역설을 아름답게 증명합니다. 아르키메데스의 유레카, 뉴턴의 사과, 인류 역사를 바꾼 위대한 발견들은 치열한 연구 끝에 찾아온 멍한 순간에 탄생했습니다. 뇌가 정보를 입력받는 것을 멈추고 DMN이 활성화될 때 뇌는 기존의 정보들을 새롭게 연결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의성입니다. 문제 해결이 안 될 때 억지로 매달리기보다 잠시 멍하니 산책을 하거나 창밖을 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멍 때리기는 외부로 향해 있던 시선을 내부로 돌리게 합니다. 타인의 시선, 사회적 요구에서 벗어나 오직 나의 존재 자체에 집중하는 시간이죠. 이 짧은 정적 속에서 우리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 감 상태가 어떤지를 깨닫게 됩니다. 멍 때리기는 현대판 자기 성찰이며 요동치는 감정의 파도를 잠재우는 마음의 닷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네덜란드에는 닉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위 자체를 즐기는 라이프 스타일을 뜻하죠. 번아웃 증후군이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면서 서구권에서도 한국의 멍 때리기 대회와 닉센 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효율 중심주의 사회에 던지는 조용한 저항이자 새로운 생존 전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멍 때리기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우울증이 심한 상태에서 무기력하게 멍을 때리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에 침잠하게 만드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또한 하루 종일 멍한 상태로 지내는 것은 인지 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죠. 멍 때리기의 진정한 가치는 치열한 삶과 완벽한 휴식 사이의 균형에 있습니다. 적절한 비움 뒤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에너지를 얻는 것. 그것이 멍 때리기의 본질입니다. 성공한 리더일수록 멈출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잘 쉬는 것이 곧 실력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의 구름이나 찻잔의 온기를 느끼며 멍의 세계에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비워진 그 자리에 더 크고 단단한 열정이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